캡스톤 디자인은 1, 2학년 동안 배운 전공교 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 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정규교육 과목입니다. 현장 실습 지원센터에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링크 플러스 사업을 통해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의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캡스톤 디자인 또는 종합 설계가 필기되어 있는 교과목 수강. 2. 팀으로 구성된 캡스톤 디자인 과제 신청서 및 과제 수행 계획서 제출. 3.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 제작을 위한 과제 지원비 집행. 4. 캡스톤 디자인 과제 수행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출. 2021학년도 현재 총 49개 학과가 링크 플러스 사업에 참여학과 이며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는 참여학과별 캡스톤 디자인 정규교육 과목 수강 재학생들로 구성된 과제 수행팀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링크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학과 수강 학생의 경우 참여학과의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수강 및 팀 구성, 과제 참여는 가능하나 과제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팀장 임명 및 과제 지원비 수령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링크 플러스 사업 비참여학과인 수학과 학생이 참여학과인 기계공학과의 수업을 부전공 또는 복수 전공하더라도 본래 소속 학과가 비참여학과이기 때문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고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팀장 임명 및 과제 지원비 수령은 불가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5가지 유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실무형은 내가 현장 실습을 갔던 업체에서 겪었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유형입니다. 두 번째 사회협력형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하는 과제 및 사회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한강에 뿌려지는 전단지들이 많아 전단지 수거함을 만들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자 라는 주제로 진행할 경우 사회협력형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업주도형은 창업을 목표로 하거나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을 목표로 진행하는 과제 유형입니다. 창업주도형의 경우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유형의 경우 과제 지원 금액이 50만 원으로 다른 유형보다 많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목표로 진행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특허 출원을 목표로 할 경우는 과제 수행 후 발명신고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창의적 문제 해결형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공 과목과 접목하여 기업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과제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융복합형은 과제 수행을 위해 2개 이상의 학과 및 전공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수행하는 과제 유형입니다. 학생들 각자 팀에서 정한 프로젝트 주제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과제 신청서 작성 시 해당 유형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제 수행 기간 동안 과제 유형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실습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교과목이기 때문에 과제 지원 프로그램도 학사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캡스톤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면 접촉을 자제하고 있으므로 팀장 및 팀원 학생의 서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과제 신청서 작성 및 서명 후 스캔 또는 한글 파일로 저장하여 해당 학과 사무실에 2021년 9월 24일 금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도교수라는 학과 사무실에서 담당 교수님께 확인받을 예정이며 학과별로 과제 신청서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별 제출일을 우선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는 2학기 개강일인 9월 1일 수요일부터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제 영수증의 결제 시가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5시 이전으로 된 영수증까지만 지원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제 지원비를 집행하고 나면 관련 결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과제 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 실습지원센터로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2학기가 끝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캡스톤 디자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과 보고서는 출력해서 제출하는 보고서용과 메일로 제출하는 요약본으로 나눠집니다. 보고서용 결과 보고서는 출력 후 각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요약본은 현장 실습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 지원비 집행을 하고 난 뒤 제출해야 하는 과제 지원비 신청서는 12월 27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현장 실습지원센터로 최종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 기간 후 제출되는 서류는 일체 받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3인 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진행되며 현장 실습지원센터에서는 팀당 최대 3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창업주도형 유형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인으로 구성된 팀의 경우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 또는 재료를 구입하는 재료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설문지, 판넬, 결과보고서, 인쇄 및 복사를 위한 인쇄비,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실험 분석비와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수용비, 과제 수행을 위해 진행하는 회의를 위한 회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는 학생이 사비로 먼저 재료비 또는 인쇄비, 수용비, 회의비 등을 집행한 뒤 관련 결제 영수증과 증빙 서류들을 구비하여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 신청서 작성 후 현장 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시 담당자가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대표 학생의 계좌로 사용 금액만큼을 입금해주는 후 지급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출건에 대한 과제 지원비 신청서는 가급적 바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는 것이 서류 분실의 위험도 줄이고 과제 지원비를 조금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는 학생이 사비로 먼저 선집행 후 대표 학생의 계좌로 후 지급받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현장 실습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재료를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온라인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재료에 대하여 학생의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뒤 해당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캡처본 파일을 저장해 놓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고 장바구니 캡처본을 함께 첨부하여 현장 실습지원센터 캡스톤 디자인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세 번째, 담당자가 해당 신청서와 장바구니 캡처본을 확인하여 학생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장바구니 물품을 확인하고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나면 인터넷 구매를 신청한 학생에게 결제 완료 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 네 번째, 학생은 구매 물품을 택배 수령하여 택배 상자를 개봉하고 해당 물품을 사진 촬영합니다. 다섯 번째, 수령 물품 사진을 첨부하여 인터넷 구매 신청용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 실습지원센터 캡스톤 디자인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합니다. 현장 실습지원센터로 온라인 재료 구매 신청 시 인터넷 구매 신청서 작성 전에 반드시 장바구니에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담아 캡처해 놓고 해당 홈페이지의 주문자 기본 정보 주소지를 배송 희망지 주소로 미리 변경해 놓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구매 신청서를 장바구니 캡처본 파일과 함께 현장 실습지원센터 캡스톤 디자인 담당자 메일로 발송합니다. 결제를 위하여 담당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장바구니가 리셋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장바구니 캡처본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지원센터로 메일을 발송 시 메일 제목은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에 500개 이상 팀이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팀에서 온라인 재료 구매 신청을 위하여 인터넷 구매 신청 메일을 보낼 경우 현장 실습 지원센터 담당자는 하루에 최소 20개에서 많게는 50개 이상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때 메일 제목으로 받은 메일함이 분류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메일 제목이 형식에 맞지 않게 발송이 되면 담당자 메일함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메일 제목 형식에 맞게 기재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습 지원센터 캡스톤 디자인 담당자가 인터넷 구매 신청서의 물품을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결제 완료 안내 메일을 학생에게 발송해 드립니다. 안내 메일에는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 신청서 양식이 함께 발송되니 구입 물품을 택배로 수령하면 수령 물품 사진을 촬영하여 과제 지원비 신청서에 첨부하고 작성하여 3일 이내로 현장 실습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도 메일 제목은 형식에 맞게 기재하여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재료 구매 신청 시 모든 물품이 구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이 불가한 재료 구입건이 있을 경우에는 결제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션, 인터파크와 같은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첫 구매건에 한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학생 본인이 진행해야 하므로 해당 홈페이지에 첫 구매 시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뒤 인터넷 구매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구매 신청서의 신청자 기본사항에는 반드시 팀장 학생의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고 구매 신청 사항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홈페이지 주소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습 지원센터에서는 물품 결제와 관련 서류를 출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로그인을 하고 그 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혹 구입 물품이 부분 취소되어 결제 이후 다시 로그인하여 취소 내역을 재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 실습 지원센터 온라인 구매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한 학기 동안에는 가급적 구매했던 홈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습 지원센터로 인터넷 구매 신청 시 신청자 기본사항은 대표 학생인 팀장 학생의 정보로 신청하지만 수령은 다른 팀원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실제 수령인의 성명과 연락처 및 배송지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 신청 사항에 기재하여 주시고 해당 홈페이지에도 배송지를 미리 입력해 두어 구매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 쿠폰 또는 배송 시간을 지정해야 하는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기타 메모란의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바구니 캡처혼을 첨부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현장 실습 지원센터 캡스톤 디자인 담당자가 최종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나면 현장 실습 지원센터 담당자가 인터넷 구매 신청을 했던 학생의 메일로 결제 완료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결제 완료 메일에는 인터넷 구매 신청용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 신청서도 함께 첨부하여 발송해드리며 학생들은 택배로 물품 수령 시 상자를 개봉하여 구입 물품 사진을 촬영한 후 사진 파일을 첨부하고 과제 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현장 실습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에 대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메일 발송 시에는 반드시 공과대학과 비공과대학으로 구분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팀당 3인에서 6인 정도의 인원이 팀을 구성하여 진행되며 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팀들에 한하여 팀당 최대 30만 원의 과제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창업주도형 유형을 선택한 팀을 최대 50만 원까지의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인 팀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의 과제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 지원비는 재료비, 인쇄비, 수용비, 회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료비, 인쇄비, 수용비 항목은 과제 지원비 예산 한도 내에서는 사용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은 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재료비로 30만 원을 모두 쓰겠다고 하면 재료비로 30만 원을 모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쇄비와 수용비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회의비의 경우는 회의 참석 인원당 하루 한 곳에서 최대 1만 원까지만 집행할 수 있으며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총 3번까지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비는 과제 수행 시 들어가는 부품 또는 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 비품성 재료인 노트북과 마우스, 외장하드 등은 구입이 불가하며 개인 수업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의 USB 구입 등도 불가합니다. 과제 수행과 무관한 재료는 일체 과제 지원비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과제 종료 후 개인 소장이 가능한 품목도 과제 지원비 불인정 항목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과제 지원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실습지원센터 캡스톤 디자인 담당자에게 문의 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비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인쇄하거나 복사하는 데에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통한 발표의 판넬이나 패키지를 인쇄할 경우에도 인쇄 비용으로 사용 후 과제 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며 캡스톤 디자인 최종 결과 보고서 인쇄를 하거나 복사하는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 구입 또는 개인 수업 자료를 인쇄하거나 복사하는 등의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작품집 인쇄 및 관련 논문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인쇄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학생 개인 사비로 인쇄비를 집행하고 과제 지원비를 신청할 때에도 인쇄물 사진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므로 인쇄 결과물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는 철근을 잘라서 용접하거나 레이저 커팅 또는 아크릴 재단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업체를 통해 의뢰하여 집행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모품 및 문구류 구입은 불가합니다. 수용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령 설문조사 실시 후 답례의 성격으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으로는 절대 집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는 활동비 성격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현지 답사를 위한 교통비 또는 전시회 관람을 위한 입장료 구입 등으로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비는 과제 수행을 위한 팀 회의비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캡스톤 디자인 팀 프로젝트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의 연장선으로 식사를 하면서 나머지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사용한 식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팀 인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만 회의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회의비는 1일 1회 팀원 1인당 최대 1만 원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의록에 기재된 회의 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의 결제권만 인정이 됩니다. 회의 진행 후 식사를 하고 디저트로 커피를 마시고 총 2회 사용분 대한 사용 내역을 회의비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1회 사용분만 인정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비는 식사할 수 있는 음식점과 커피숍에서의 사용만 인정됩니다. 다과 구입 및 아이스크림, 팥빙수와 같은 종류의 사용은 회의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의비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새벽 시간,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되지 않으며 주류 또는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 장소 또는 스터디룸 대여 비용으로도 집행이 불가하며 문화상품권 또는 기프티콘, 개인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도 일체 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인 카드로 결제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링크 플러스 사업 비참여학과 재학생에 대한 회의비도 지원이 불가하니 우리 팀원 중에 비참여학과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는 학생이 개인 사비로 먼저 집행을 한 뒤 관련 결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과제 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 실습지원센터로 직접 제출하고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집행 금액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재료비, 인쇄비, 수용비를 집행 후 제출하는 과제 지원비 신청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과 홈페이지 또는 현장 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 지원비 신청서에는 팀장 학생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고 증빙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원본을 폴로 부착합니다. 재료비, 인쇄비, 수용비 집행 시에는 반드시 거래명세서와 견적서가 각각 구비되어야 합니다. 견적서는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업체에 미리 견적 받아보는 서류이고, 거래명세서는 언제, 어떤 업체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거래를 완료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단, 소액 결제액 또는 영세한 업장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견적서와 거래명세서의 서류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3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대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또는 다이소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결제 영수증 내역의 품목명, 단가, 구매 수량이 상세히 기재되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결제 영수증 자체만으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를 대체하여 인정받아 증빙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비교 견적서 한 부가 추가로 구비되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입한 재료 및 인쇄물 또는 수용비로 집행한 품목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추가하여 과제 지원비 신청서 작성 후 직접 현장 실습 지원센터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총무 역할을 맡은 학생이 있어서 지원비를 팀장 학생이 아닌 팀원 학생의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팀원 학생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는 교내의 학생들 중에서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과제 지원비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신분증 및 통장 사본도 건건히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지워지지 않은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학생 정보를 연동시켜 계좌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재료비, 인쇄비, 수용비를 집행 후 제출하는 과제 지원비 신청서에도 팀장 학생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각각 첨부하고 증빙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원본 부착 및 거래명세서와 견적서, 구입 품목 사진을 첨부하여 현장 실습 지원센터로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집행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거래명세서와 견적서 이름으로 출력 가능한 곳이 있는가 하면 출력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견적서는 장바구니 캡처본으로, 거래명세서는 구매 완료 내역으로 대체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우선 장바구니에 담은 뒤 해당 홈페이지명과 구입 물품, 결제 예정 금액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하여 캡처본을 견적서로 사용하고 장바구니 물품을 결제 완료한 뒤 구매 완료 내역을 캡처하여 캡처본을 거래명세서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구매 시에도 30만 원 이상 물품의 경우 비교 견적서 한 부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동일한 물품의 가격이 함께 나오도록 캡처하시면 그 캡처본을 비교 견적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구입한 물품을 택배 수령한 뒤 상자를 개봉하고 물품 사진을 촬영하여 과제 지원비 신청서에 첨부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생이 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물품을 먼저 받아오고 대금은 학교에서 업체로 후지급하는 오프라인 후지급 형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대금 후지급 처리 시에는 학생이 업체로부터 반드시 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전자세금 계산서는 대표 학생의 개인 메일 주소로 받아 출력 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후지급 처리 시에도 거래명세서와 견적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고, 3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시에는 비교 견적서 한 부가 필요하며 구입 물품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후지급 형태는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을 지급하므로 대표 학생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이 아닌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업체 통장 사본을 받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시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점을 미리 업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경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보로 발행받아야 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시에는 반드시 대표 학생의 개인 메일을 업체에 알려주고 학생의 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시에 업체에서
동아대학교 선학협력단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요청하면 현장 실습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지급의 경우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을 지급하므로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 하단에 이 금액을 청구하므로 발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는 현금 결제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은 결제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득이 현금으로 물품 결제를 하고 과제 지원비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 하단에 이 금액을 영수함으로 발행받아 결제 증빙영수증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 소액 결제와 카카오페이, 포인트 충전 결제 건도 과제 지원비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숙지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 신청서에 증빙영수증을 부착할 때에는 카드 영수증 및 전자세금 계산서의 거래처, 결제일자, 사용금액 부분을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풀을 사용하여 원본 영수증을 서식에 맞게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 또는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여 부착할 경우 담당자가 해당 서류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풀로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건 신청 시 건별로 해당 증빙영수증 및 거래 명세서, 견적서, 사진을 정렬하여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 신청서에 첨부되는 결제 영수증 및 거래 명세서와 견적서는 반드시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복사본 및 스캔본은 불인정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 구입 사진의 경우 결제 영수증 각각에 해당되는 업체별로 물품을 촬영하고 택배 상자 또는 비닐에 덮여 있는 사진은 식별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택배 상자를 개봉하여 어떤 물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데 모아 촬영해 주시고 물품이 많을 경우 나누어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자재를 구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료 사진과 조리 과정, 결과 사진이 첨부될 수 있도록 각각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패션 디자인 학과와 같이 원제품 옷 또는 신발 등을 구매해서 리폼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리폼 전과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 사진의 경우 인쇄 자료 및 복사 자료를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판넬의 경우 JPG 또는 시안 그림이 아닌 실사물을 촬영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했던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 지원 항목 중 재료비와 인쇄비를 집행하고 과제 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구비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회의비 집행 후 제출하는 과제 지원비 신청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의비용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회의비의 경우 개인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영수증으로는 반드시 원본 카드 결제 영수증을 풀로 부착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배달 어플을 통해 회의 진행 후 배달 음식을 시켜 결제하고 회의비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배달 음식 포장 비닐에 붙어오는 배달점표, 배달 영수증, 간이 영수증은 결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빙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달 음식 주문 시 카드 영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하거나 배달기사님에게 카드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증빙영수증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비의 경우 회의 사진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는 회의 시간과 장소를 기재하고 참석자 이름 옆에 자필 서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회의 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팀 웜단합, 점심 식사의 내용으로는 회의비 집행이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의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인원 전원이 나온 사진만 인정이 됩니다.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사진은 불인정되어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강의실이나 기타 회의가 가능한 공간에서 회의하는 모습의 사진을 찍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지원비 집행을 위한 카드 결제 시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영수증 분실 시에는 신용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카드 매출 전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영수증 분실 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카드 영수증은 승인전표 또는 매출전표만 인정되며 카드 이용 내역과 카드 명세서는 증빙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 프로그램은 2학기가 끝나는 12월 20일 월요일에 함께 마감됩니다. 이때 캡스톤 디자인 관련 결제 감도 12월 20일 사용분까지만 인정되며 최종 결과 보고서도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결과 보고서는 보고서용과 요약본 한 장짜리가 있으며 보고서용 결과 보고서는 각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요약본 한 장짜리는 현장 실습지원센터 캡스톤 디자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 월요일까지 사용한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 신청서는 12월 27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현장 실습 지원센터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이후 제출하는 서류는 불인정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 프로그램 관련 서류들은 다음과 같이 제출처에 제출해 주시고 도민 캠퍼스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장 실습 지원센터로 직접 올 수 없기 때문에 과제 지원비 신청서 서류는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현장 실습 지원센터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 또는 승학캠퍼스 한림도서관 지하 2층 링크 플러스 사업단 사무실로 오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